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라이브 보시면은 실시간은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다시 보기는 회원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림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림을 잘 못 그려야. 반갑습니다. 마우스, 키보드, 키보드는 리얼포스 쓰고요. 마우스는 3D 커넥션 쓰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오셨네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얘기 좀 나누다가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애신님 반갑습니다. 알모님 반갑습니다. 평소 저 라이브 할 때보다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조금 긴장되긴 하는데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야 공부하는 게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차근차근 배우시면은 또 할만하거든요. 이제 조립 컴퓨터 막 시킨 완전 마린이에요. 컴퓨터부터 사셨나요? 네. CPU는 뭘로 사셨나요? 그래픽 카드랑? 렌더를 좀 빨리 하시려면은 CPU 좀 좋은 거, 코어 많은 거 사셔야 되는데. 선아님 반갑습니다. 안수진님 반갑습니다. 다들 컴퓨터를 지금 막 사셨군요. 요즘 그래도 그래픽 카드 조금 내려가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 오, i9 12900K 3070 Ti 아주 빠방하게 사셨네요. 200만원 넘게 주셨을 것 같은데. 마야 버전은 2020.4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2020.4로 깔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따라 하실 분들은 버전을 좀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탕화면요? 아니요, CG 아니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매운 불닭 볶음면만 맛보기 전에 진라면 순한맛 맛보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직접 가르치는 학생들은 엄청 하드하게 가르치거든요. 막 엄청 괴롭혀요. 네. 근데 이제 유튜브는 설렁설렁 천천히 즐기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야를 가장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 좋아야 하는 컴퓨터 부품, 화면을 좀 원활하게 돌리시려면 그래픽카드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렌더링을 좀 원활하게 빨리빨리 보고 싶으시면은 CPU를 좋은 걸 사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영상, 유튜브 이거 다시 보기 올라가고요. 그 구독 버튼 옆에 회원 가입하시면은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실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고 복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은 회원 가입 안 하셔도 이렇게 라이브로 시간 맞춰 갖고 오시면 무료로 다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피드백, 제가 과제도 한 달에 매달 과제도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진짜 좀 열심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반으로 가입하시면은 매달 과제 카페, 전용 카페, 퍼스트마야 전용 카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과제 공지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작업하신 것들 쫙 모아갖고 한 달에 한 번씩 피드백 해 드립니다. 그래서 모델링부터 텍스처, 라이팅, 렌더
레이아웃까지 전부 다. 그래서 혹시나 진짜 열심히 하실 분들은 그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주린 대지님, 아이고 새 코너 게시복동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등록하려면 첫 수업 전에 어느 정도? 아니요, 저는 수업 무조건 완전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제 유튜브 정도만 보고 오시면 됩니다. 카페는 이제 그거 열심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만 초대해 드려요. 그래서 따로 그분들만 전용 라이브를 피드백 해 드릴 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네, 에릭님 반갑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으니까 이제 6분이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야 공부하시려고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매주 여러분들하고 금요일 밤 11시에 마야 완전 기초,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제가 중학생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마야에 대해서 3D에 대해서 몰라도 다 하실 수 있게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어디 학원에서 하고? 저는 메가스터디 컴퓨터 아카데미 강남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열심반은 가입하실 때 그 등급이 한 등급이 더 있어요. 관심반 말고 열심반, 그걸로 가입하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은, 피드백 받으면서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피드백 받으면 실력이 더 빨리 느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서 공부만 하면은 여러분이 그냥 프리미어 리그 보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리 본다고 내가 실력이 안 늘죠. 내가 직접 과제 낸 거 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빨리 느니까 좀 제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마야 공부하고 싶다, 그냥 공부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라이브만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카페 주소는 열심반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할까요? 열심반 가입은 가입할 때 등급을 열심반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등급이 2개거든요. 관심반이 하나 있고 열심반이 하나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에서 해요. 완전 센 기초에서 시작을 하니까 상관없습니다. 학원 수업도 저는 완전 이 친구가 아무것도 마야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수업도 그런 베이스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할 거니까요.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마야부터 켜볼게요. 자, 마야 2020.4 깔아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아니요, 그 까뮤 카페 말고 따로 열심반 전용 카페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요. 강의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야 켰을 때 마야 화면이 다른 게 떴죠. 보셨나요? 원래 마야 화면이 아닌 다른 게 떴었죠. 맥스로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마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제가 마야로 가르쳐 드리니까. 아니요, 요거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거기 2가지가 뜰 거예요. 옵션이 취미반, 관심반이 있고 열심반이 있고, 그래서 열심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야 시작 화면부터 보시면은, 네, 맞아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가 뜨냐, 요런 거죠. 요런 게 뜨잖아요. 재미없잖아요. 맨날 요거 보면은
그래서 맨날 똑같은 거 보면 싫으니까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요, 파일에서 오픈하시고 C에 오토데스크에 아니다, C에 프로그램 파일에 오토데스크 마야 2020 아이콘, 여기 들어오시면 이 폴더에 들어가시면 요게 있을 거거든요. 마야 스타트업 이미지 png, 요게 이제 마야 시작할 때 뜨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오픈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바꿔 주시면은, 그리고 덮어 씌우시면은 시작할 때 본인이 원하는 뭐 아이돌 사진도 괜찮고 좋아하는 일러스트도 괜찮고 뭐 영화의 한 장면으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야 껐다 켰다 할 때 조금 더 좋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니까. 네, 라이브 유튜브 업로드 되니까 다시 보기 보실 분들은 회원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아무나 보실 수 있고요. 렌더링 아니고 요거는 제가 일러스트 되게 멋진 거 있길래 그걸로 시작하면, 마야 시작하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이미지로 바꾸시면 마야 켜셨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으니까 하나도 합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만약에 해주시면은, 보내주시면 그냥 관심반 분들도 와이어는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이제 과제 완전 처음부터 렌더링하고 텍스처하고 레이아웃하고 전체를 그냥 통으로 피드백 해드리는 건 열심반. 그래서 관심반 분들은 그냥 모델링 한 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요,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러스트 되게 그림 잘 그리시는 분이 했기 때문에 해놓으신 거 보고 여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라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이미지 바꿔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좋겠죠. 뒤에 깔려 있는데 글쎄요, 저는 D에 깔아본 적은 없어서 항상 C에 깔아가지고, 아무래도 C에 까시는 게 좀 노멀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야를 처음에 딱 키시면, 마야 아마 깔고 키시면 되게 오래 걸려야지 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야 조금 더 빠르게 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포토샵도 폰트 같은 거 많이 깔려 있으면 여는데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플러그인이 기본으로 막 이것저것 다 켜져 있어요. 특히 바이프로스트 뭐 이렇게 FX 관련 이거 다 켜져 있고 이것저것 켜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켜져 있으면 저게 다 로딩이 돼야지 마야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다 끄시면 조금 더 마야를 빨리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야 조금 더 빨리 켜실 수 있게끔 제가 설정을 해놓은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 덮어 씌우시면 마야를 거의 켜고 한 3-4초? 2-3초 안에 쓰실 수 있어요. 보통 기본은 한 10초? 7초, 8초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페 가시면 여기다가 팁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글쓰기 여기 해가지고 파일 이렇게 해서 이 문서에 마야의 2020 프리퍼런스 여기 가시면 플러그인 세팅하는 파일이 여기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요걸 그래서 요거를 요 폴더에 요 폴더 문서 마야 2020
프리퍼런스, 네, 이 폴더에다가 덮어 씌우시면 돼요. 카피. 여기는 본인 컴퓨터 이름이 여기 뜰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덮어 씌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야가 기능이 엄청 많아서 이걸 대신 이제 사용자가 좀 세팅을 하면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세팅을 안 하면 조금 버겁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 수 있게. 단축키도 마찬가지예요. 단축키도 기본 세팅은 마야 단축키가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이건 제가 지금 제 단축키를 다 넣은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9번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싹 빠져요. 그래서 기본 단축키로 갑니다. 그래서 제 단축키 쓰시다가 혹시나 다른 분들이 봐주시러 오시면 9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본 단축키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보면 단축키가 거의 없죠. 그래서 봐주시고 가면은 다시 숫자 9 딱 누르시면 제 단축키로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플러그인 세팅까지 해 놓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는 저 생각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오늘은 첫날이니까 조금 더 걸릴 것 같긴 한데, 평소에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거, 한글 쓰시면 안 돼요. 한글 쓰시면 언제든지 한글 썼다고 바로 문제가 생기고 파일이 안 열리고 막 이러진 않거든요. 한글 써도 막 열리고 잘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파일이 안 열린다거나, 열었는데 반쪽이 없어진다거나 막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CG 프로그램 쓰실 때 웬만하면 한글 사용 안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한글 사용하지 말아 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시면 안 돼요. 띄어쓰기는 안 되고 언더바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시작은 영문으로 시작하는 게, 숫자로도 시작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그래서 영문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 이 스크립트 할 때 변수명에 한글 안 들어가고 띄어쓰기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숫자로 시작 안 하고 영문으로 시작하니까 요거만 지켜주시면 웬만해서는 마야가 잘 안 꺼집니다. 근데 초반에 마야 막 꺼지는 게 학생들이 띄어쓰기 하고 막 한글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지켜주시면 마야가 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마야 시작하기 전에 마야는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고 시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파일 만들고 아무데나 저장을 하고 대문자 몇 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대문자 안 쓰셔도 돼요. 소문자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문자로만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영어 안 쓰고, 한글 안 쓰고 띄어쓰기 안 쓰기, 이거는 마야 쓰시는 분들 대부분 다 지키는 거고, 저는 거기에 더 안전하게 영문으로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숫자는 쓰시든 마시든 그거는 이제 선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한글하고 띄어쓰기는 절대 안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영문으로 시작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냥 여러분이 파일 저장하면 오픈할 때마다 그 파일을 찾아 들어가야죠. 내가 D 드라이브 뭐 내가 워크 뭐 이렇게 해갖고 무슨 작품 이렇게 이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찾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세팅을 딱 해놓으시면 오픈하면 바로 마야 신 폴더가 열리고, 뭐
텍스처를 넣을 거다 그러면 바로 소스 이미지가 열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마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고 상대 경로로 저장이 되게끔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D 드라이브에다가 프로젝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오토세이브라고 오토세이브 폴더도 하나 따로 만드세요. 이것도 왜 따로 만드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따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컴퓨터 사용자, 맞아요. 컴퓨터 사용자명도 되도록 한글보다는 영문이 좋아요. 그래서 만약 컴퓨터, 왜냐면 이 문서, 내 문서 들어가시면 마야에 2020 프리퍼런스 이렇게 설정값이 여기 저장되는데 클릭해 보시면 컴퓨터 이름이 여기 뜨거든요. 계정 이름이. 그래서 이게 한글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VDA가 막 안 깔린다거나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쓰시면 있죠. 원드라이브 아주 그거 쓰면 여기가 한글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드라이브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겨요. VDA도 안 깔리고 뭐 마약 깔렸는데 뭐 에러 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글은 지워주시는 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원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은 원드라이브 검색하시면 지우는 방법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카페에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카페 가시면 정보 공유에다가 원드라이브 지우는 거 올려놨거든요. 여기 안 들었나? 여기 들어가요. 드라이브. 이거 윈도우 원드라이브 삭제하는 법. 이걸 해야지 됩니다. 앞으로 모델링 폴리곤 컨트롤. 그쵸? 그러니까 기본적인 와이어 짜는 거는 사실 어떤 툴로 공부하시나 상관없습니다. 짜는 건 똑같기 때문에. 명령어가 틀릴 뿐이지 와이어 흐름을 짜는 거는 맥스를 하시는 분들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집에서 V-Ray 렌더 안 되게 아마도 근데 V-Ray 렌더 안 되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이센스가 안 맞아갖고 개인용 버전 라이센스 갖고 있는데 상용 버전을 깔았다든지 아니면 라이센스 서버가 좀 오류가 난다든지 그래서 그 V-Ray 렌더 안 걸리는 것도 제가 단축 유튜브에다가 적어놨거든요. 영상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제 유튜브에서 V-Ray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해성민트님 열심반에 오신 거 열심반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삭제하시고 해주시면은 조금 오류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그냥 그래픽 프로그램 쓰실 때는 한글 안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 뒤에다가 미리 프로젝트라고 폴더 하나 만드시고 오토세이브도 하나 만드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마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항상 파일에 가셔서 프로젝트 윈도우를 클릭을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게 내 문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을 하셔서 컴퓨터에 D 드라이브에 이거를 한 번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프로젝트 명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슨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언더바 쓰시고 레슨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시고 그러면 세부 폴더를 마야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폴더가 많은데 세이브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잠깐 D 드라이브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 이렇게 가보시면 퍼스트 레슨이라고 프로젝트 폴더가 생겼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야가 자동으로 세부 하위 폴더를 싹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폴더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쓰시는 거는 3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씬 폴더랑 소스 이미지랑 이미지
요거만 있으면 일단 이 두 개만 있어도 얘가 마야가 프로젝터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수동으로 만드실 거면은 이 폴더를 씬 폴더랑 소스 이미지 폴더 만드시면 대신 이거 철자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동으로 만드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마야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가 씬 폴더. 열심반의 상한님 열심반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씬 폴더에 저장이 되고요. 모델링 파일하고 뭐 이런 것들, 라이팅, 카메라 들어있는 거 모든 마야 이게 저장되는 나중에 저장 세이브 누르시면 나오는 그 파일이 이 폴더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열심반으로 업그레이드 CYH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는 외부 이미지, 텍스처 파일들, 여러분이 사진 찍은 거라든지 아니면 직접 그린 거라든지 그런 이미지들이 저장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폴더는 여러분이 다 작업하고 모델링하고 텍스처하고 라이팅하고 카메라 잡고 해서 렌더 걸었을 때 아웃풋 이미지가 저장되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걸어서 쭉 뭐 1프레임부터 100프레임까지 다 걸었을 때 아웃풋이 나오면 그게 다 이 이미지 폴더 안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초반에는 요 세 가지를 주로 쓰시게 되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많이 안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 세 개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반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라이브 끝나고 제가 링크 다 보내드릴 거예요. 게시글 하나 올릴 테니까 그거 보고 카페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뭐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야 처음에 마야는 이 카메라 움직이는 거, 화면 움직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이게 이렇게 돌려보는 거고요. Al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그 다음에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래서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오른쪽 하면 카메라가 앞으로 가고 왼쪽으로 하면 카메라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이동하고 싶으면 Alt 가운데 버튼, 화면 회전하고 싶으면 Alt 왼쪽 버튼. 그래서 마야는 Alt 마우스 버튼 3개를 씁니다. 그래서 버튼 2개짜리 마우스를 마야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꼭 마우스 쓰시려면 요즘 뭐 휠 다 있으니까 휠이 가운데 버튼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 크리에이트에 가셔서 폴리곤에 가서 여기서 기본 도형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어느 3D 프로그램이나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때는 요거는 선택 툴이에요. 이렇게 선택만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이동 툴로 선택을 합니다. 클릭하면 선택 풀리고, 그래서 이동 툴이 선택도 되고 이동도 되니까 굳이 이걸로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동 툴로 선택과 이동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회전, 그리고 그 옆에가 크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랑 각각 축을 잡고 움직이시면 그 축으로만 스케일이 커지고, 가운데 잡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가 이게 안 보이죠?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 잠깐 2개 시켰구나. 이제 보이죠? 이렇게 하고 단축키가 있습니다. WER이에요. 그래서 W 누르시면 이동 툴, E 누르시면 회전, 그리고 R 누르시면 스케일. 이렇게 WER로 왼손으로 누르기 편하게 기본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Q는 선택 툴. 근데 이제 많이 쓰지는 않고요. W로 다 되기 때문에 보통은 W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브젝트를 만들고 이동하고 회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드는 거 이렇게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마야는 이제 이 정리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 있어요.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라이트도 여기서 만들고요, 카메라도 여기서 만들고, 뭐 글자도 여기서 만들고, 도형도 여기서 만들고. 그래서 만드는 건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도 여기 가서 이렇게 안 만들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클릭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걸 쉘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가시면 똑같은 형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멀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빈 곳을 한번 클릭해서 셀렉을 풀고요. 쉬프트 우클릭을 하면 기본 도형이 이렇게 나와요. 대진님, 지브러시 공부하러 가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고, 이 정도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안 만들고 쉬프트 우클릭해서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빈 곳을 한번 클릭하고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마야가 네가 뭘 만들고 싶구나. 그래서 쉬프트 우클릭했을 때 도형이 뜨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뭔가가 선택이 돼 있다. 그 상태에서 쉬프트 우클릭하면 도형 메뉴가 안 뜨고요. 편집 메뉴가 뜹니다. 네, 그래서 네가 이 선택을 하고 이걸 했으니까 너가 편집하고 싶구나. 그래서 편집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선택이 돼 있을 때랑 선택이 안 돼 있을 때랑 쉬프트 우클릭이 다른 메뉴가 떠요. 그래서 도형 만드실 때는 보통 여기 가서 하거나 아니면 쉬프트 우클릭 하거나, 저는 쉬프트 우클릭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 됐고, 요 워크스페이스 요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거고요. 아마 마야 처음에 까시면 마야 클래식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것도 좀 건드려 놨네요. 그래서 다시 리셋을 하고 싶으시면 리셋 커런트 워크스페이스 이러면 이제 공장 초기야. 마야 처음 깔았을 때 레이아웃 상태로 이렇게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밑에 애니메이션 할 때 사용하는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알아보기 작업하기 조금 편하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얘는 잘 안 쓰니까 얘네들을 좀 빼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뜯어나져요. 그래서 특히 이제 모니터가 좀 작거나 노트북 같은 데서 하시면 화면이 너무 작잖아요. 그럴 때는 모델링 하실 때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끊어 주시고 요것도 뜯어내고 X 누르고 다시 넣고 싶으시면 UI 엘리멘트에 가시면 내가 껐던 애들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키시면 이렇게 되고요. 갖다가 끼우시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이것을 리셋을 하시는 게 좋죠. 이렇게 하시면 원래 기본 형태로 돌아가니까 이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세팅을 만들 거니까 요거를 빼서 끄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조금 더 넓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씬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야는 이게 영화 작업을 위해서 태어난 녀석이라 여러분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얘네들이 다 배우죠. 그래서 배우의 이름을 쫙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아웃라이너예요. 윈도우에 가시면 아웃라이너. 그래서 여기 요 버튼 누르셔도 돼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딱 뜹니다. 그럼 여기 리스트를 여기서 선택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이너고요. 저는 근데 이거를 보통 이거는 기본이 왼쪽에 뜨는데 이쪽에 안 두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무 멀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택하고 여기 와서 바꾸고 선택하고 바꾸고 좀 불편하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얘를 뜯어요. 그래서 여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면 하늘색이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이러면 바로 0.1초 만에 갈 수 있죠. 이거 하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아끼셔야 돼요. 시간을 최대한.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왜? 프로의 세계는 이게 전부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회사 가시면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최적화를 시켜갖고 똑같은 걸 해도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계속 고민을 하고 최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무자들은 각자 자기들만의 더 빨리 하는 방법,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노하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쪽에 갖다 놓으면 조금 더 빨리 보실 수가 있다. 이쪽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하고 비슷한 녀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너럴에 가시면 하이퍼그래프라고 이렇게 하시면 조금 틀리죠. 네, 똑같이 얘도 이 안에 씬 안에 있는 리스트, 얘도 똑같이 Alt 누르고 가운데 버튼 Alt 누르고 마우스 좌클릭 좌로 우로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확대 축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애가 똑같이 여기에 있죠. 얘도 지금 옵션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타임 슬라이드로 안 뜯어, 그러질 수 있어요. 그거 안 뜯어지는 건 뭐냐면, 이 자물쇠가 걸려 있으면 안 뜯어져요. 이게 안 됩니다. 변경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자물쇠가 걸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물쇠,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실수로 이게 가다가 이렇게 뜯겨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세팅하고 안 바꿀 거면 여기다가 이렇게 자물쇠를 걸어두면 락이 걸려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물쇠를 풀어주시면 아마 뜯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라이너하고 하이퍼그래프 이렇게 두 개가 비슷한데, 이제 얘는 좀 가로로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이쪽 가로 사이즈로 이렇게 할 때 좀 편하고요. 얘는 이제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세로로, 그리고 얘는 약간 머릿속에 그림처럼 인지가 되고, 얘는 약간 글자처럼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얘의 장점은, 얘는 무조건 이렇게 리스트로만 되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옵션에 가시면 레이아웃, 그래서 오토매틱이 아니라 프리폼으로 바꾸시면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배치를 좀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머리는 여기다가 하고 팔은 여기다 하고, 뭐 왼팔 오른팔, 요건 왼발 오른발,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 하면 1동을 여기 2동을 여기, 이런 식으로 좀 그림처럼 배치를 시킬 수 있고, 이 뒤에 이미지도 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편하니까 하시다가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시면 다시 딱 깔끔하게 오토매틱으로 변하고, 그래서 요거 눌렀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직관적으로 찾기가 좀 편하겠죠. 이거 어디 있더라? 여러분들이 뭐 친구집 같은 거 가면은 그 친구집이 몇 동 몇 호인지는 잘 기억을 못해도 알아서 막 찾아가죠. 여기서 가서 입구 쪽에서 조금 가다가 올라가고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왼쪽이야.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수치로 그 글자나 이런 걸로 인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약간 글자 같은 느낌이고, 얘는 약간 머릿속에 그림 같은. 그래서 조금 빨리 찾을 때, 왜냐면 이거는 찾아야 되잖아요. 막 어디에 있는지. 근데 얘는 이렇게 하면 오른쪽 위쯤에 있었지 하면 여기 가서 이렇게 바로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편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걸 쓰셔도 되고, 하이퍼그래프 쓰셔도 되고, 아웃라이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요 밑에다, 이건 세로로 돼 있으니까,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건 가로로 여기다가 이렇게 탁 갖다 끼우시면, 야, 너 왜 안 들어가니?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꺼졌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이렇게 닫혀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면 이렇게 넓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웃라이너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쪽에 이 세부 항목, 위치값, 회전값, 크기,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요. 얘를 채널 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서 직접 1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X축 10, Y축 10, Z축 10 해갖고 이렇게 위치값 변형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다시 0 입력하셔서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같은 값 입력하실 수 있고, 떨어져 있는 애를 하고 싶으시면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1 이렇게 하면 떨어져 있는 애만 따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수치로 입력하실 수도 있고,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A 누르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짧은 애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넓은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수치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트리뷰트 에디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속성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 위에 있는 요 항목이거든요. 이동, 회전, 스케일. 이렇게. 그래서 요거만 따로 깔끔하게 이렇게 빼놓은 게 채널 박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보실 때는 채널 박스로 보시면 되고, 더 많은 속성을 컨트롤하고 싶으실 때는 컨트롤 A 눌러서 어트리뷰트 에디터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 보이죠? 이쪽이 트랜스폼 노드, 이런 위치값, 회전값, 크기값을 갖고 있는 노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로 바뀌죠. 그러면 이 옆에 보시면 쉐입이라고 돼 있죠. 얘는 이 모델링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이 쉐입 노드에, 그러니까 얘는 뭐 버텍스 정보라든지 이걸 렌더에 나오게 할 건지 뭐 반사에 나오게 할 건지 이런 속성들.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본질, 실제 데이터는 이 쉐입에 있는 거고요. 이 트랜스폼에는 위치값,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른 게,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따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하고 쉐입 노드하고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A 해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쉐입, 그 다음이 인풋입니다. 그래서 요 어트리뷰트 에디터 가면 여기 가시면 요게 이제 인풋 노드예요. 그래서 마야가 오브젝트를 지워볼게요. 여기다 만드시려면 세 가지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풋 노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쉐입 노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인풋 노드는 뭐냐? 인풋 노드가 주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까 크리에이트에 가서 그냥 클릭을 했는데 뭔가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큐브 클릭해 볼게요. 이 옵션 박스라고 하거든요. 클릭하면 이 옵션에 설정된 값이 그냥 바로 나오고, 만약 옵션을 바꿔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노드예요. 그러니까 주문서. 여러분이 노트북 구입한다고 했을 때 뭐 CPU 얼마, 뭐 램 얼마, 그래픽카드 얼마, 뭐 이렇게 주문을 넣잖아요. 이게 주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CPU 얼마, 그래픽카드, 램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주문을 넣으시면요, 내부적으로 마야는, 우리는 지금 아이콘을 클릭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밑에서는 이렇게 스크립트로 다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야 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막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쉐입 노드예요. 모양을 막 만들어요. 내가 만든 대로 가로 세로 일자리 박스를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쉐입을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만든 쉐입을 이 화면에다가 뿌리려면 위치값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트랜스폼 노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노트북이 쉐입, 그 다음에 주문서가 인풋 노드, 노트북이 쉐입, 그 다음에 트랜스폼 노드가 이제, 그게 여러분 집으로 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택배 주소가 필요하죠. 위치값. 그래서 그거는 빈 택배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투명한 택배 박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주소가 없으면 마야 내부적으로 만든 박스를 여기다가 띄울 수가 없어요. 위치가 지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야는 3개가 필요하다. 주문서, 쉐입, 그러니까 주문서, 본질, 그 다음에 택배 주소. 이게 인풋, 쉐입, 트랜스폼 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하면 재빨리 마야가 만들어서 여기다 딱 띄워줘요. 그리고 그 위치는 여기가 이게 설정한 대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여기 인풋이 있죠. 그럼 아까 주문한 주문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1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다시 클릭을 하셔서 1로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이걸 건들진 않습니다. 어차피 만들고 나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려 놓으면 만들 때마다 아까 그 값으로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이렇게 이 값으로 계속 생기죠.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옵션은 잘 안 건든다. 그래서 옵션 다시 가셔서 리셋 해주시면 기본 값으로 됩니다. 키토님 반갑습니다. 제로님 열심방 가입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놓고 만들고 나서 수정을 하는 편이다. 인풋 노드를 클릭을 해서. 근데 가끔 만들었는데 수정하고 싶어서 나 이제 만들고 나서 면을 좀 더 나누고 크기도 더 키우고 이러고 싶어. 그래서 수정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풋 노드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없냐면 지금 만들면 있죠. 딜리트하고 여기 보시면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죠. 이게 꺼져 있으면 히스토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명령을 줬을 때 저게 인풋 노드를 생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 주고 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수정을 못해요. 인풋 노드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지우만드님, 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친구비 맛있는 깎아 사 먹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꺼져 있으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수정을 못해요. 인풋 노드가 없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내가 실수로 끈 거거든요. 그래서 키 켜 놓으시면 이제 지우고 다시 만드시면은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수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얘를 뭔가 편집을 해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고 나서 뭐 가로로 4cm, 높이로 뭐 3cm, 깊이로 6cm,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박스를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모델링 할 때는 되도록이면 실측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그래야 라이팅도 리얼하게 나오고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옥상에 올라가서 1cm, 1cm짜리 종이, 색종이를 떨어뜨린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10m, 10m짜리 종이를 떨어뜨린다고 해보면 그 내려오는 느낌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1cm짜리는 펄럭펄럭 하면서 떨어질 거고 10m짜리 종이는 펄럭펄럭 하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라이팅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2cm 앞에서 플래시를 비춘 거랑 2m 뒤에서 플래시를 비춘 거랑 완전히 다르겠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델링을 하실 때는 실측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내가 이게 마야가 1cm거든요. 네, 맞아요. 실측으로 하시면 일단은 그리고 보통 초반에 이걸 얘기를 안 해주면 대부분 그냥 처음 하는 학생들은 이걸 되게 작게 만들어요. 이게 2cm거든요. 그럼 이게 4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사람 얼굴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떤 게 문제점이 생기냐면 점을 합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랬을 때 멋지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점을 합쳐버리면 점이 다 붙어버려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꼭 옵션을 건드려갖고 다시 안 붙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측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윈도우에 가시면 프리퍼런스, 여기 있어요. 프리퍼런스, 이게 이제 마야의 모든 세팅이거든요. 마야 기본 단위가 센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바꿀 수 있어요. 그걸 1m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드 한 칸 1m로 바꿀 수도 있고, 뭐 1인치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 가시면 세팅에 가시면 여기 써 있어요. 센티미터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밀리미터로 바꿀 수도 있고. 시계 모양 아이콘이요. 요게 이렇게 닫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각형으로 길다란 사각형이다. 주식창 같은 캔들 차트 같은 애는 열린 거고요. 삼각형이면 접힌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혹시나 위에 보시고 삼각형이 접혀 있는 애들은 이렇게 다 여시면 됩니다. 그럼 열릴 거예요. 그래서 다 열다 보면 시계 모양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근데 실수로 누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닫아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그럼 내가 지나가다 실수로 누르지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닫아 주시는 게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 오브젝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시계 아이콘 덕분에 찾았어. 네.
그래서 인풋 노드, 쉐입 노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퍼런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세팅에 가시면 여기 센치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웬만하면 그냥 두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가 엄청 큰 걸 만든다 그러면 이제 미터로 놓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센티미터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야 처음 하시면 잘 꺼지실 거예요. 왜? 초반에 이것저것 실수하는 잘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건들다 보면은 마야가 막 퍽퍽 꺼질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작업하던 게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오토세이브를 꼭 켜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리퍼런스 요 윈도우에 세팅 프리퍼런스 이거 프리퍼런스 여시고 세팅에 가시면 여기 파일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 꺼져 있을 거예요. 마야가 아주 사악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인데 이거를 켜놓으면 얼마나 좋아. 기본으로 켜져 있으면 내가 실수로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다 꺼졌으면 오토세이브가 있었지 하면서 와서 보면 되는데 이게 꺼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꼭 오토세이브 켜주세요. 용량 큰 차이 없을 거예요. 이게 이제 3D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거나 큰 거나 직접 제가 비교해 보진 않았는데 아마 버텍스 수가 똑같으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겠죠. 면수도 똑같고. 그래서 요거 오토세이브 켜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세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꺼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리밋을 거시는 게 좋아요. 기본은 여기가 아마 10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분마다 얘가 오토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은 프로젝트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10분마다 오토세이브가 계속 생겨요. 그럼 내가 2시간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12개가 생기겠죠. 1시간에 6개씩 생기니까. 그러니까 계속 하드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한을 걸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3개. 이렇게 하면은 10분 있다 1개 생기고 20분 있다가 또 1개 생기고 2번이 생기고 그 다음에 30분 있다 3번이 생기고요. 40분째 얘기가 달라져. 1번을 지우고 4번이 생겨요. 그래서 3개만 계속 번갈아 가면서 기존 거를 지워 나갑니다. 그래서 좀 하드 잡아먹는 게 좀 적겠죠. 그래서 오토세이브는 평소에는 필요 없잖아요. 갑자기 꺼졌을 때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뭐 정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동생이 지나가다가 컴퓨터 전원 버튼을 발로 차가지고 갑자기 꺼진다든지 그런 불상사 있을 때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한 3개 정도로 해놓으시고 나는 10분도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이제 5분 간격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5분에 하나씩 생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세이브 하기 전에 팝업이 떠요. 이걸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 5분마다 팝업이 뜨겠죠. 그럼 짜증나겠죠. 그래서 꺼놓고 하시는 게 좋고요. 그쵸. 고양이 있으면 무조건 오토세이브 켜야죠. 그래서 이걸 꺼놓고 어떨 땐 키냐, 이제 여러분이 작업을 하다 나중에 뽀폴 같은 거 작업을 하면은 용량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1메가 뭐 10메가 이러니까 그냥 오토세이브 돼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처음 저장 장소를 USB나 외장하드 설정해 놓고 작업하면 안 좋을까요? 저는 비추합니다. 그래서 외장에다 직접 저장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장 하드에다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백업으로 외장에다 옮기거나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외장이나 USB에 직접적으로 저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세이브 꼭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작업하다가 누가 소리 한번 지르죠. 우악 하면 그럼 여기저기서 막 키보드 따다다다다 누르고 오토세이브 버튼 누르는 소리가 다 들리죠. 다른 사람이 실수하는 거 딱 보고 나도 세이브 해야지 이러면서 세이브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저장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용량이 커지면 작업하는 중간에 갑자기 화면이 멈춰요.
안 움직여. 그래서 보면은 밑에 오토 세이브 중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한 10분 동안 작업을 못 해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회사 작업들은 이제 용량이 크니까 한번 세이브 걸리면 뭐 15분, 어떤 거는 막 30분씩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장 작업해야 되는데 오토세이브 걸려갖고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용량이 클 때는 요거를 켜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작업하다가 오토세이브 뜨면은 지금 시간이 여유가 돼. 그럼 오토세이브 하시면 되고, 나는 지금 빨리 작업해야 돼. 그러면 오토세이브 안 하고 그냥 바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량이 클 때만 켜놓고 하고, 평소에는 작으니까 그냥 알아서 백그라운드에서 자동 되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걸 또 하나 조금 좋은 용도를 쓰면 좋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 컴퓨터에 계속 오래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요거를 한 30분 정도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걸 켜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분에 한 번씩 팝업이 뜨겠죠. 그러면 내가 세이브 딱 누르고 뭐 좀 왼손 체조 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뭐 30분이나 뭐 1시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오토세이브 해놓고 하시면은 그런 약간 내가 물을 마신다든지 뭐 30분에 한 번씩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토세이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좀 좋겠죠. 김희수님 3,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본 세팅은 요렇게 해 놓으시면 웬만하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걸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오토세이브 되면 현재 프로젝트에, 아까 프로젝트 만들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안에 오토세이브 폴더가 있어요. 그럼 여기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내가 한 개만 하는 게 여러 개 하는데, 이거 할 때마다 그러면 오토세이브 파일은 주기적으로 필요 없는 파일이니까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 했으면 각 프로젝트마다 들어가서 오토세이브 폴더 들어가서 지워야 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놓고 뒤에다가 오토세이브를 만들어 놓고 그 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 오토세이브는 무조건 이 폴더에 들어가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폴더에 들어가서 한 번씩 쫙 지워주시면 하드가 낭비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지우려면 맨날 이 폴더 저 폴더 찾아다니면서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팁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실무자들은 이런 팁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을 다 절약하고 좀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하는 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죠.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은 바로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하시면 조금 더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델링을 했잖아요. 형태를 만들었어.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먼저 만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딱 봤을 때 기본 도형으로 도식화를 먼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면 얼굴은 구로 만드는 게 좋겠죠. 얼굴은 이렇게. 그리고 목은 실린더로 만드시는 게 좋겠죠. 쉬프트 클릭해서 실린더로. 그죠?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 이렇게. 그래서 뭐 몸은 이렇게 박스로 만드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몸도 뭐 플랜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박스로 시작해서 목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고 더 비효율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만들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딱 보신 다음에 물체를 본 다음에 부분 따로따로 만들어서 나중에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박스에서 구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들고 이 구에서 박스를 만드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어 붙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처음에 기본 도형으로 도식화 시켜서 파트별로 그 도형에서 시작을 하면 가장 빠르게 덩어리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점을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야에서는 셀렉션 모드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은 요 가운데 보시면 이게 오브젝트 모드예요. 이렇게 물체별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예, 물체별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이 오브젝트 모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걸 클릭을 하시면은 컴포넌트 모드라고 해서 이 컴포넌트가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폴리곤의 경우 점, 선, 면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점을 선택해서 W 눌러서 이동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컴포넌트 모드가 선택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점을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브젝트 단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제 점을 선택을 하고 싶으시면 컴포넌트 모드로 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점만 선택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을 선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면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셀렉션 마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에서 점, 선, 면. 근데 이렇게 클릭해 갖고 하면 힘들겠죠. 할 때마다 점 선택하고 싶으면 요거 선택하고 선 선택하고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단축키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기본 단축키는 뭐냐면 F8이 오브젝트 모드, 그 다음에 F9가 버텍스 모드, 지금 바뀌는 거 보이죠? F12 엣지 선 모드, 그 다음에 F11이 페이스 모드. 이런 식으로 점, 선, 면이 F9, 10, 11인데 저는 진짜 이건 무슨 생각으로 단축키를, 점선면 단축키를 F9, 10, 10으로 만들었는지 진짜 가서 따지고 싶어요. 이건 단축키가 뭐예요? 빨리 쓰고 자주 쓰니까 편하게 써야 되는데 F9, 10, 11은 이건,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F9, 10, 11로 단축키 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기본 단축키인데 F9, 10, 11 해갖고 점선면 변경하시는 분들은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는. 물론 쓰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래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에서 내가 점을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버텍스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엣지를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갖고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려면 이 중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세 번째 손가락으로. 근데 이걸 누르고 있는 게 손목에 되게 무리가 가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마야 처음 배웠을 땐 당연히 이렇게 해갖고 점선면을 바꿨지만은 왼손잡이든 상관없죠.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F9, 10, 11 누르는 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점선면을 그걸로 했어요. Alt 1, 2, 3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9번 눌러서 제 단축키로 오시면 Alt 1 누르시면, 왜? 우리가 Alt를 잡고 이 카메라 움직이다가 Alt 1만 누르면 점이 되고 Alt 2만 누르면 엣지가 되고 Alt 3만 누르면 면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해야죠. 왜냐면 모델링 하면서 점선면은 수천 번, 수만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언제 이거를 마우스 우클릭해서 하고 있어요. 손목에 무리도 가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두 번이잖아요.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Alt 1, 2, 3 하시면 모드를 왼쪽으로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선택. 모드 변경은 왼손.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이렇게 훨씬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오른손목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첫 번째가 걱정 때문에, 이 손목 보호 때문에 만들었고요. 두 번째가 스피드. 스피드가 비교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갖고 하는 거는 계속 템포가 죽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아마 여러분은 저하고 조금 틀릴 거예요. 마야 처음 깔면은 Alt 1, 2, 3. 지금 저는 2하고 3 페이스 모드 가면 이렇게 면 표시가 뜨죠. 가운데 이렇게 면 표시가. 마야 기본으로는 이게 안 뜨거든요. 이 점 모양이. 그래서 프리퍼런스 열어보시면 이걸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셀렉션에 가보시면 이게 센터로 안 돼 있고 이렇게 홀 페이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lt 2나 3나 똑같아. 시각적으로. 그래서 지금 페이스 모드인지 엣지 모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을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면을 한번 여기를 뽑아 볼게요. 그럼 페이스 모드에서 면을 선택하시고 익스트루드라는 면 뽑아내는 명령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요거를 딱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실수로 이렇게 해요. 클릭했어. 그럼 표시가 안 나죠. 면이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그래서 이렇게 뽑고 나서 실수하면 여기 면이 겹쳐 있어요. 움직여 보시면 여기 있죠. 이게 안 뽑은 게 있단 말이에요. 컨트롤 Z 하면 언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한 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모르고 이렇게 하고 계속 모델링 하잖아요. 나중에 면 다 꼬이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값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세팅 프레퍼런스. 요거에서 요 어디 갔냐? 셀렉션에 가시면 요거를 꼭 센터로. 그러면 면 표시 했을 때 이렇게 뜨니까 엣지 위에 면 표시가 있네? 그럼 여기 면이 있는 거구나. 내가 안 움직였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눈에 띄니까 바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요걸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의 장점이, 센터 방식의 장점이 있는데, 이 방식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내가 카메라를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레이아웃 보시면 내뷰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내가 요 옆면만 선택을 해서 움직이고 싶어요. 근데 홀페이스에서는 이 옆면을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어떻게 돼요? 윗면까지 다 선택이 되죠. 그럼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빼야지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단계를 거쳐야지 이렇게. 근데 모델링 하다 보면 이렇게 오소그래픽 뷰에서 탑 프론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꼭 이렇게 컨트롤로 빼줘야 돼.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 모드로 셀렉션을 센터로 바꿔주시면 보시면 면 표시가 뜨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해요.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안 그러면 옆면 선택되니까 컨트롤해서 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점이, 센터 방식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꿔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마야 처음에는 이게 기본 방식, 센터가 디폴트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야 버전업 되면서 저 홀페이스 방식이 기본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셀렉션 가셔서 이걸 꼭 센터로 바꿔주시고, 요거 킨 김에 하나 더 끄시면 돼요. 요게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프리저브 컴포넌트 셀렉션이라고 해서 내가 컴포넌트 단계, 점선면 단계에서 뭔가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이걸 선택을 했어.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가요. 오브젝트 모드는 ESC 밑에 Alt1 왼쪽에 있는 거, Alt 물결 누르시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요. 원래 기본 단축키는 F8인데 너무 멀죠. 그래서 물결 1, 2, 3으로 오브젝트 모드, 점선면 모드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Alt 물결 하면 오브젝트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Alt 2, Alt 3 모드로 가면 어때요? 아까 선택했던 페이스가 그대로 살아있죠. 이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것도 왜 나쁘냐? 여러분 이제 면을 자르는 명령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메시 툴에 가시면 멀티컷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자르시면 되는데 뭐가 선택이 돼 있잖아요. 안 잘려요. 선택된 데만 잘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나도 모르게 한번 선택을 해놨어. 그러고 나서 면 자르려고 하는데 걔가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잘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해서 셀렉을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멀티컷해서 이렇게 잘라야 돼요.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옛날에 선택한 걸 계속 기억을 하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멀티컷 쓸 때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꺼주시는 게 작업이 훨씬 더 용이하다. 굳이 얘를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 컴포넌트 단계에서 선택했던 것들을 유지시켜 달라라는 거는 꺼주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가 있냐면 지금 내가 면 모양을
되게 복잡하게 선택을 해놨어요. 패턴을 다시 선택하려면 내가 빡셔. 근데 선택하다 보니까 뭔가 잠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다른 거 작업을 하고 다시 와야 돼. 근데 나가는 순간 이게 풀리죠, 선택이. 근데 요거를 켜놓으면은 다시 나가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다른 작업하고 다시 컴포넌트 모드로 왔을 때 내가 어렵게 선택했던 그게 남아있으니까 편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한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셀렉션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쓴다기보다는 그 셀렉션을 저장해 갖고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꺼놓고 내가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면을 이렇게 하고 요 면하고 요 면하고 요 면만 다시, 이게 지금 3개니까 다시 선택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많을 때는 내가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기 가시면 셀렉에 가시면 크리에이트에 가시면 셋에서 셋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면 선택해 놓은 게 저장이 됐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했다가 아까 내가 선택했던 걸 저장하고 싶으면 요거를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렉트 셋 멤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아까 선택했던 면들을 이렇게 따로 다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네, 그래서 혹시나 뭔가 이렇게 힘들게 선택한 거를 다시 나중에 또 면과 명령을 줘야 돼서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저장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아까부터 내가 계속 보이는 건데, 이거는 오브젝트의 면이 몇 개인지 씬 안에 면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제가 켜놓은 건데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헤드 업 디스플레이, 폴리 카운트 끄면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카메라 움직이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알트 아까 했죠? 그 다음에 요거 하시면 이렇게 탑, 프론트, 사이드,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그래서 마야는 기본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4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동하고 싶으시면 여기다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큐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지 말고 Vray 탭에 가시면 이 코스모스라고 모델링 소스들이 되게 많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people 이렇게 하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래그 드롭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체크된 건 다운 받은 거고요. 체크 안 된 건 이렇게 아래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 됩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면은 요걸 누르시면 이제 화살표가 밑으로 안 돼 있고 이렇게 밑으로 안 돼 있고 오른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면 여기로 이렇게 탁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텍스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 있는 애들 꾸밀 때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빨리 씬을 꾸밀 수 있어요. 이걸 다 하나하나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개인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뒤에 골목에 사람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탑이죠. F 누르시면 이렇게 딱 떠요. 여기도 F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뜨고, 4번이 와이어, 얘는 모델링이 아니니까 얘를 지우고 모델링으로 꺼낼게요. 지금 코스모스라고 프록시라고 다른 파일이라서 여기에 저런 거랑 비슷한 게 마야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컨텐츠 브라우저라고, 얘는 이제 모델링 밖에 없긴 하지만 내가 막 뜯어 고칠 수가 있어서 쟤네들은 뜯어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셔서 바이패드 여기 가시면 사람 있죠? 이렇게 꺼내주시면 그래서 모델링 할 때는 이렇게 사람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하시면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게 얼마나인지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서 큐브가 엄청 작네. 그냥 만들면 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이 딱 있으면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되게 작구나 라고 바로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뭐 스마트폰을 만들 거야. 그럼 이렇게 딱 봤을 때 크기를 이 정도는 돼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모델링 하기 전에 꼭 하나를 옆에다 띄워놓고 사람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시면, 내가 의자를 만들거나 뭐 책상을 만들거나 이럴 때 크기를 가늠하기가 좀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 프론트, 사이드를 가려면 한 번 누르면 이게 커지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내뷰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탑으로 가는 거죠. F 누르시면 이렇게 딱 맞추죠. 한번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F 누르면 얘가 이제 포커스가 딱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퍼스펙티브 가면 이렇게. 근데 이제 불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크게 쓰고 계시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으면 이게 떠요. 그럼 가운데 있는 마야를 또 클릭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탑, 프론트, 라이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 탑 이런 식으로. 매크로 키보드, 네, 매크로 키보드는 따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축키만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드 크기요? 아, 얘요? 네, 요거 그리드 설정은 여기서 하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그리드. 네, 여기서 이제 내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가서, 여기 그리드가 요거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12개 아니고 20개 하시면 이렇게 20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탑, 프론트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느리죠. 언제 이러고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는 단축키를 넣어줄 만한데 마야가 카메라 단축키를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단축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Shift 2 하면 탑, 프론트, 사이드. 그래서 Shift 2, 3, 4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뷰 Shift 2, Shift 3, Shift 4. 그리고 퍼스펙티브는 Alt, Shift Q.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2, 3, 4, Alt, Shift Q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비, 차를 제작하면서 카페인트 쉐이더를 마야에서 머리 만들어 놨는데 코트 재질 위에다가 추가로 빗물을 마른 자국을 옅은 흙먼지만 딱 섭해서 추가. 스페이스를 만드는 카페인트 쉐이더의 다른 부분은 건드려. 그니까 모르겠네요. 저거는 알파로 뽑아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제가 바로 알려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V-Ray 탭에 사람 모델링이 없는데 그건 따로 V-Ray에서 다운받아야 하나요? 이거요? 이 캔버스 요거 없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여기 팔레트 모양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피플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V-Ray 최신 버전 까시면 있어요. 사람 모델링 꺼낸 거는 여기 제너럴에 컨텐츠 브라우저 단축키는 F8로 해놨어요. 그래서 재단축키 쓰시면 F8 눌러서 사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옆에다 띄워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마 V-Ray 버전을, 최신 버전을 안 까셔서 그럴 거예요. 최신 버전 까시면 됩니다. V-Ray 6. 그래서 V-Ray 옛날 버전 까시면 없어요. 5에는 없을 겁니다. 네, 최신 버전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도 단축키를 써가지고 Shift 2, 3, 4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언제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단축키 써갖고 카메라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렌더러. 여러분이 이제 렌더러 키시면 마야가 기본이 얘네들이 첨부하기 기본 렌더러가 아놀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Vlay를 계속 쓸 거잖아요. 그래서 세팅 프리퍼런스에서 렌더러 키면은 계속 Vlay가 뜨게, 여기 보시면 클릭하시면 여기 렌더러가 Vlay로 설정을 해야지 Vlay로 걸리거든요. 오늘이요? 벌써 1시간 20분이 됐네. 한 30분, 한 40분? 네, 한 12시 40분, 한 20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래 하면 힘드니까 다들 늦으셔서. 그래서 20분 정도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항상 나는 Vray 쓰니까 마야 키면 바로 Vlay가 되게끔 내가 선호하는 렌더러를 쓸 수 있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껐다 킬 때마다 맨날 켜가지고 이거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껐다 키면 계속 아놀드가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렌더링에 가시면 여기 선호하는 렌더러를 아놀드가 아닌 Vlay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그리고 세이브를 해 놓으시면 마야 껐다 키면은 렌더 세팅에 항상 Vlay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플러그인 매니저에서 여기서 혹시나 이 Vray 탭이 없을 수 있거든요. 이 Vray 탭이.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Vlay가 플러그인인데 로딩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은 여기 있죠. Vray for Maya. 요게 로드가 돼 있어야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로드가 돼 있어야 마야 킬 때마다 내가 안 켜도 돼요. 그래서 이것만 켜져 있으면 마야 껐다 키면은 다시 로딩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한 번만 쓰는 건 로드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주 쓰는 거는 오토 로드까지 체크를 해 놓는 게 마야 킬 때마다 자동으로 마야가 로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 해 놓고 아까 컨트롤 K 눌러서 여기서 렌더러도 Vlay로 설정을 해 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클릭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알려드린 게 다 여러분이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 단계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은 클릭 한번 줄고 마야 더 빨리 켜지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또 세팅을 몇 개 바꿔야 돼요. 뭐냐면 또 사악한 옵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꼭 꺼야 되는 사악한 옵션들이. 이동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가서 띄워 놓을게요. 기본으로 이게 리셋을 해보시면 이게 켜져요. 이게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이게 뭐냐면 꺼야 되거든요. 저게 켜져 있으면 스마트니까 왠지 스마트하게 켜져 있는 게 좋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자, 스마트 쉬프트 드래그가 익스트루드 옵션. 원래대로라면 내가 이 면을 뽑아내고 싶으시면 페이스 모드에 가서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를 하고 이렇게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동 툴에 이게 켜져 있으면요, 페이스 모드에서 선택을 하시고 그냥 당기면 면이 움직이고 쉬프트를 누르고 당기면 익스트루드가 바로 돼요. 되게 편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이 쉬프트를 누르는 경우는 뭐예요? 다중 선택을 하려고 쉬프트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이걸 선택하려고 이걸 누르는 건데, 근데 이렇게 돼 있을 경우 있죠. 얘가 근처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다중 선택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돼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면이 막 겹쳐요. 그래서 초보자들 많이 겹치게 하는 이유가 이 녀석 때문이에요. 작업하다가. 더구나 이거는 지금 겹치면 바로 표시가 나니까 괜찮은데, 대부분 세팅, 기본 세팅으로 하니까 면이 겹쳐도 모르고 그냥 막 한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쉬프트 누르고 클릭하는데 이미 거기 지금 이만큼 많이 움직이니까 티가 나지, 조금만 움직였으면 티가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면이 겹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도 마찬가지. 원래 복사하려면 컨트롤 D 해서 복사를, 내가 명령을 주고 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쉬프트 누르고 복사하면 복사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옆에 있는 애를 내가 다중 선택하려고 했는데 모르고 이렇게 복사가 되는. 그래서 막 면이 겹치고 오브젝트가 겹치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꼭 끄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기본으로 켜져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오토데스크가 처음 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예, 맥스 기능이거든요. 예, 맥스가 이게 쉬프트 기능이에요. 예, 쉬프트로 이렇게 익스트루드 하고 쉬프트로 이렇게 복사하거든요. 근데 보통 쉬프트는 공통 국룰이잖아요. 이게 플러스 할 때 쓰는 게 쉬프트지. 예. 근데 맥스는 쉬프트 다중 선택이 쉬프트가 아니고 알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는 쉬프트를 써도 상관이 없어. 쉬프트로 그걸 안 하니까. 근데 마야는 쉬프트가 다중 선택에 쓰니까 예, 여기다가 이거를 이 기능을 넣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쓰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냥 진짜 내가 복사하고 싶으면 내가 명령을 주고 면을 뽑고 싶으면 내가 직접 익스트루드 명령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을 때만 면이 복사되고 면이 익스트루드가 오브젝트가 복사되고 면이 익스트루드가 돼야지 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알게 모르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초반에 면 많이 겹치는 이유가 다 이 녀석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뭘 꺼야 되냐면 이걸 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플랜을 켜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드 스냅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Alt 1 눌러서 버텍스가 지금 4번 요렇게 요렇게 막 울퉁불퉁해요. 모델링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버텍스 스냅이라는 거 그리드 스냅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잠깐 끄겠습니다. 여기 자석 모양 아이콘 있죠. 여기 첫 번째가 그리드 모양의 자석 있어요. 요거를 탁 키시면 어때요? 동그랗게 변했죠. 기본은 안 변해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게 기본 상태거든요. 가운데가 사각형인 상태. 근데 스냅이 켜지면 동그랗게 변해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시면 어때요? 스냅이 먹죠. 탁탁. 근데 문제가 각각 나는 일자로 만들고 싶은데 일자는 안 되고 얘네들을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그 센터가 스냅이 먹고 있죠. 그리드에 맞춰서. 이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컴포넌트 간의 공간을 포함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인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기본이 꺼져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야 초창기부터 이게 계속 켜져 있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 계시면 꼭 오토데스크에 메일 좀 써주세요. 이것 좀 기본으로 꺼달라고 할 때마다 이거 리셋하면 켜지거든요. 그럼 꼭 꺼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건 기본은 꺼지는 게 낫습니다. 이게 꺼지면 이제 움직이시면 이렇게 각각 일자로 딱딱 스냅이 먹죠. 이걸 원하지 누가 저거를 한 덩어리로 인식해서 하겠어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별 모양을 만들었어. 내가 특정 모양을. 그리고 그 별을 가운데를 스냅을 먹여서 위치를 스냅 잡고 싶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 한 1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99번은 끄고 사용하고 100번에 한 번 정도 이거 키는데 당연히 디폴트는 이게 꺼져야 정상이지. 사람이라면. 그죠? 그래서 메일 쓰시고 영어 잘하시는 분 지금 몇 명 듣고 있냐? 100명 넘게 듣고 계시는데 이 중에 한 명은 있겠지. 그죠? 꼭 써주세요. 오토데스크. 제발 좀 꺼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항상 끄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거 끄는 거 귀찮잖아요. 리셋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단축키로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것들을 막 이것저것 쓰고 이동 툴을 하고 막 했을 때 Alt F3 딱 하시면 리셋하고 딱 꺼지게 편하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Alt F3 눌러서 무브트를 리셋하고 이거 따닥 끄는 것까지 단축키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굳이 여기 들어와서 리셋하고 하나하나 안 끄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스냅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월드로 돼 있어야 되고 이게 꺼져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먹어요. 이렇게 버텍스 하시면 스냅이 가운데가 먹죠. 그래서 이걸 꺼요. 그리고 이게 오브젝트로 돼 있어도 안 먹습니다. 보시면 안 먹죠. 가운데가 계속 스냅이 먹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 스냅을 했는데 이상하게 안 된다. 그럼 확인을 뭘로 해야 되냐면 축이 월드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게 꺼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리셋을 하고 끈 거 요게 초기화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끈 것까지가 단축키로 해놓은 거예요. Alt F3. 그러면 그냥 뭔가 이상하다, 잘 안 된다, 스냅이. 그러면 Alt F3 누르고 스냅 하시면 돼요. 바로. 그럼 편하겠죠. 안 그러면 여기 와서 이거 확인하고 다른 거 돼 있으면 바꾸고 이것도 바꾸고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엄청나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 단축키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 15년 가까이 한 모든 노하우의 집합체예요. 그걸로 학생들이 9개월씩 배우니까 당연히 속도가 빠르고 한 달에 막 포폴 한 개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게 궁금하겠죠. 이게 축 옵션이거든요. 축이 뭐냐면 지금 월드는 세상, 마야 세상 월드 축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오브젝트가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동을 해보시면 이건 월드 축으로 축이 XY 세상 딱 직교 좌표계 요거를 쓰고 있는 거고, 나는 이렇게 회전된 이 오브젝트의 세상을 쓰고 싶어요. 오브젝트는 이 세상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움직이고 싶을 때 이거를 오브젝트로 바꿔주면 축이 이렇게 바뀌어서 난 내 세상을 쓰는 거죠. 이 오브젝트의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마야 세상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오브젝트의 축을 쓰는 겁니다. 그게 오브젝트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스냅이 안 먹기 때문에 이거를 할 때는 꼭 이렇게 바꿔갖고 스냅을 해야지 스냅이 먹는다. 그리고 마찬가지 요걸 눌러야지 이제 스냅이 먹고 꺼야지 스냅이 꺼지는데 할 때마다 올라가서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X입니다. X는 누르고 있는 동안만 스냅이 먹어요. 떼면은 스냅 안 먹고. 그래서 X가 그리드 스냅.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게 C가 커브예요. 라인 같은 애들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에 가셔서 커브 툴 클릭해서 클릭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엔터 치면 되는데 그냥 이동 툴 눌러도 돼요. 엔터는 마우스에서 손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냥 W만 누르시면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얘는 빼고 박스를 꺼낼게요. 큐브를 이 커브를 따라서 스냅을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 클릭을 하시면 하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버튼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C 이렇게 스냅이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고 있는 동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C 왼손으로 C 누르고 그럼 스냅 먹는 거 보이죠? 동그랗게. 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커브 위에서 움직이시면 이렇게 커브 스냅으로 야 너 왜 스냅 안 먹니? 이렇게 먹죠? 이렇게 커브 따라서 이렇게 스냅이 먹습니다. 그래서 커브 쪽에 스냅을 적용하고 싶으실 때는 C로 대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커브 스냅입니다. 엣지에도 먹어요. 얘가 커브 스냅이긴 한데 라인 같은 느낌이라서 만약에 내가 콘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W 이동하시고 C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하시면 이렇게 엣지 위에서도 스냅이 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엣지 스냅과 커브 스냅 둘 다 C로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브 스냅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버텍스 스냅입니다. 버텍스 스냅은 플랜에서 다시 키워볼게요.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할 때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평평하게 딱 만들고 싶어. 그래서 프론트에서 F 딱 눌러서 이렇게 막 울퉁불퉁한 애들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가운데 하면 축이 선택이 안 돼 있고요. 축을 선택을 하면 선택한 축이 노란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축을 선택을 하고 해야 돼요. 만약에 축을 가운데를 클릭하면 축 선택이 풀리거든요. 이러면
V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V 누른 상태, 그럼 커브 먹죠? 이 스냅 먹죠?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근처, 내가 맞추고 싶은 버텍스 근처 가서 클릭을 한번 해요. 그러면 화살표가 없어져요. 클릭하면. 그럼 클릭한 상태에서 떼지 말고 살짝 움직이시면, 야, 지금 이쪽에 스냅이 먹죠? 얘가 근데 다 당겨져 와요. 지금 Alt F3 눌러놓고 해보시면은, 해볼게요. V 누르고 하시면 이렇게 다 당겨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높이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축을 한번 선택을 하고 V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하고 살짝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가 일정하게 딱 맞죠. 그래서 이렇게 버텍스 스냅 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CV, X는 그리드 스냅, C는 커브 엣지 스냅, V는 버텍스 스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곤에 있는 선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엣지에도 스냅이 먹습니다. V레이 설치는 이상 없이 잘 됐는데 실행이 되지 않는다. 네, 맞아요. 아마 컴퓨터 계정이 한글로 돼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실행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제대로 깔았는데 V레이 안 된다. 그러면 한글 때문에 그래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계정 이름 바꾸는 거 검색해서 컴퓨터 바꾸신 다음에 다시 하시면 V레이 까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브젝트 축하고 월드 축. 그래서 회전이 돼 있을 때 회전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이동 툴이 무브 툴인데요. 이동 툴이 아닌 무브 툴로 V 버텍스 스냅. 이동 툴이 무브 툴인데 한글로 말하면 이동 툴이고 영어로 말하면 무브 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축이 몇 가지 있는데 스케일이요. 스케일을 할 일이 있을까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딱 정수로 스케일 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커브 스냅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뭐가 있냐면 큐브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키우시면 이게 스냅이 안 먹잖아요. 크기에 맞춰서 딱딱 정수로 스냅을 먹여서 키우고 싶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스텝 스냅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얘를 켜주시면요. 이렇게 정수로만 먹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지금 해놔서 그런데 1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먹죠. 그래서 이 스텝 스냅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스냅, 커브 스냅, 버텍스 스냅은 이동 툴일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스냅을 먹여서 하죠. 이거를 45도 회전하거나 그것도 마찬가지 스텝 스냅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스텝 스냅을 얘도 앱솔루트 해가지고 45도로 설정을 해요. 기본은 아마 15도로 돼 있을 거예요. 만약 까시면. 근데 15도는 이렇게 15도씩 스냅 먹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죠. 보통 15도씩 하는 경우는 잘 없고 보통 45도 아니면 90도이기 때문에 이 설정을 45도로 바꿔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할 때마다 껐다 여기 들어와서 켰다 켰다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축키가 있습니다. 이거 단축키가 스텝 스냅 단축키가 J입니다. 그래서 J를 누르고 회전을 하시면 이렇게 45도씩 스냅이 먹어요. 끄면 안 먹고 그냥 하실 수 있고 스냅 먹이고 싶으면 J 누르고 이렇게 해주시고 스케일도 마찬가지예요. R 누르시고 그냥 하시면 지금 켜놨죠. 그래서 이것도 꺼놓으시고 똑같이 J를 누르면 스냅이 먹어요. 그래서 스텝 스냅 단축키는 J입니다. J 누르고 하시면 정수로 스냅이 먹고 그냥 하시면 실수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동 툴도 스텝 스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툴에도 스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 지금 J를 키면 1단위로 이동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1단위로. 근데
이건 그리드 스냅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 굳이 이걸 이렇게 하시지 말고 팁을 드리자면은 그리드로 한 칸씩 여러분이 사용을 하고 싶으실 때는 그냥 그 X 누르고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한 칸씩 움직이고 싶을 때는. 그리고 내가 이걸 반 칸씩 움직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반 칸씩은 스냅을 그리드 스냅으로 못 먹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텝 스냅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앱솔루트로 바꾸고 얘를 0.5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하고 얘를 오프를 해놓고 내가 한 칸씩 움직이고 싶을 땐 그리드 스냅 X 누르고 움직이시면 되고, 내가 반 칸씩 움직이고 싶을 땐 J를 누르고 움직이시면 반 칸씩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스냅과 그리드 스냅을 다 쓰시면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스냅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안 그래도 세팅하다 보니 페이스 선택할 때 모든 면의 중심에 파란 점이 뜨는데, 네, 맞아요. 이 면 표시 있는 게 이게 좋아요. 이게 프론트에서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설명해 놨는데 다시 보기 보시면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싫으시면 다시 바꾸시면 돼요. 바꾸시고 싶으시면 원래대로 세팅 프레퍼런스 가셔서 기본은 꺼져 있거든요. 셀렉션에 가서 이거 홀 페이스로 하시면 페이스 모드에서 안 떠요. 그러면 이제 옆면만 선택하려면 불편하죠. 이렇게 선택하고 빼야지 옆면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게 편하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게 불편해서 안 쓰는 편이고요. 그래서 센터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스냅이랑 그리드, 커브, 버텍스 스냅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축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너무 늦어갖고 벌써 12시가 넘은 12시 40분이 다 됐네요. 그래서 축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월드축은 이거고, 오브젝트가 회전됐을 때 회전된 방향으로 쓰려면 오브젝트로 바꾸면 된다. 그죠? 그럼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하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컨트롤 쉬프트 우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월드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오브젝트. 열심반은 요거 마무리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어런트가 하나 있어요. 실린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쉬프트 클릭해서 콘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동등한 관계예요. 근데 페어런트라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 누가 더 상위고 누가 더 하위인지를 딱 상하 관계를 구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콘을 선택을 하고 이 실린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선택을 하신 다음에 페어런트라는 녀석 P 해주시면 콘이 얘 밑으로 들어가요. 그럼 부모 자식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부모를 선택하면 자식은 같이,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이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부모가 회전하면 자식도 이렇게 회전하고, 이게 이제 부모 자식 페어런트가 됐다고요. 대신 자식은 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가 움직이면 자식은 같이 다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페어런트인데, 이렇게 됐을 때, 자 해볼게요. 축이 돌아가 있는 상태를 해볼게요. 부모가 이렇게 회전이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얘 입장에서 얘도 회전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회전이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축의 옵션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기본 월드, 월드 축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브젝트, 그럼 자기 세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없네요. 이쪽에 페어런트 하시면 뭘 쓸 수 있어? 내 부모의 축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페어런트는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페어런트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부모가 회전되어 있는 부모 세상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바깥 세상 월드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오브젝트, 월드, 페어런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자주는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차차 필요한 거 있을 때 이 축을 써야 컴포넌트를 써야 될 때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까지 설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기본 세팅 마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세팅 좀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반은 제가 이제 매달 과제를 하나 정해드려요. 주제를.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그냥 만들면 힘드니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 유튜브 영상을. 그럼 그걸 보고 한번 만드신 다음에 비슷한 레퍼런스를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시면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라이브를 해드립니다. 그건 이제 대신 열심반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반 있는 분들만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이렇게 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실력이 늘고 싶다. 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좀 더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드백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따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과제 내드리는 거를 열심히 한 달 동안 작업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그걸 다 모아서 그 내주신 분들 걸 쫙 한 번에 첫째 주 화요일 밤 11시에 피드백을 전용반, 열심반 전용만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계속 천천히 여러분들 재밌고 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무료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20명이나 듣고 계시네요. 정말 이렇게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실 거면은 회원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 되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드백은 열심반 전용입니다. 그래서 피드백 라이브는 열심반 전용으로만 할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